다음 주에 이제 미국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기대감이 높죠. 2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와 함께 미국 금융시장 영향까지 오늘 진단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중간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개념이 생소한데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다시 신임을 묻는 거죠. 보통 대통령이 속한 당이 아닌 야당에서 선거에 이기는 경우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데요. 왜 대통령의 무덤이라 이런 집권당의 패배가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에서 95% 확률로 패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거의 정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에서는 3석을 잃게 되고요. 네. 또 하원 같은 경우에는 22석의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8년도의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큰 폭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하원에서만 무려 40석을 잃었고요. 오바마 때에도 하원에서 무려 63석을 잃는 역사적인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닌데요. 예의적인 경우는 클린턴 대통령 2기 때였죠. 1998년도에는 모니카 루젠스키라는 그 스캔들이 있긴 했지만 워낙 사상 최대 경기 화랑이 계속이 되면서 의외로 하원 의석수를 5석을 늘린 적도 있고요. 또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2년 부시 대통령 때에는 높은 지지율 덕분에 선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쟁과 같은 큰 그 이변이 없는 한은 하원에서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선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클린턴 대통령, 루인스키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 지형을 다 반영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걸로 봤는데 꽤 또 혼전 양상으로 민주당의 표가 많이 올라오고 중간에 좀 혼전 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뉴욕 타임즈하고 시에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49%가 야당이 공화당을 찍겠다. 그리고 45% 사람들만이 여당이 민주당을 찍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심이 조금 바뀌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달보다 여성 표심이 민주당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CNN 그 조사에 따르면은 63%의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풍이 장바구니 그 물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지지 텃밭의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좀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이렇게 선거 당시에 물가하고 표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실제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네. 정권 지지율과 가솔린 가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 그리고 물가 대책 문제가 유권자의 워낙 관심사다 보니까 낙태나 이민 문제는 이미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시차가 필요한 건데 가솔린 가격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은 지지율은 가솔린 가격과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갤런당 4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펙이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하면서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구실로 인해서 제약사를 비롯해서 식품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이 대거 인상했던 부분, 그리고 바이든의 잦은 실언, 여기에 그 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로서야 석유값 오르는 게 사실은 전쟁 요인이 큰데 어쨌거나 야당을 좀 밀어주는 그런 국민들의 그 중간 선거제 견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렇게 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거에 대부분 올랐다. 예,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에서는 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주가 흐름이 간혹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서머넬리라든지 뭐 산타넬리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뒤에도 뭐 95% 확률로 미국 증시가 오르는 이런 아노마리 현상들이 뚜렷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외환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2년 뒤에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게 집권당의 최대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경기 부양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난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간 선거에서 40석을 잃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1년 뒤에 29%나 급등을 했고요. 저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요. 1995년 이후에 중간 선거를 보면은 S&P 지수 상승률은 무려 16%에 달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했습니다. 이는 평균적의 그 상승률의 5%포인트를 뛰어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의 당대회가 개최된 해에 중간 선거가 있으면 20년 주기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를 보더라도 선거 전에는 주가는 약세, 선거 이후에 주가는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셔도 이제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던 게 브레이크가 걸릴 텐데도 주가는 올랐다. 그 이유를 오늘 소장님이 명확히 설명해 주셨네. 중간 선거에서 지니까 이제 앞으로 또 대선에서 잘하기 위해서 경제부양책을 쓰고 그런 것들을 투영해서 기대감들로 주가가 또 올랐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간다.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상원은 사실 민주당이 좀 지킬 걸로 보는데 만약에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해서 민주당이 뺏길 가능성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차적으로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신속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 내놓는데 시차는 걸릴 뿐이지만 네. 어차피 그 양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뭐 주식시장에는 길게 보면 큰 충격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20% 고점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해서 약세장에 들어간 적이 딱 6번 있었습니다. 1, 2차 석유 위기 때가 있었고요. 블랙 먼데이, IT 거품 붕괴, 그리고 국제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습니다. 6번의 약세장의 그 평균 하락 기간은 1년 10개월, 그러니까 20개월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조기 수습이 되면 단기적으로 지수 고점을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보면은 주가 하락 기간이 1년 8개월이었고요. 하락률은 27%, 지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고점 회복까지는 무려 3개월밖에 걸리지를 않았는데요. 뭐 이와 비슷한 폴 보커 의장이 인플레이션 퇴치를 했던 블랙 먼데이 그 당시를 보더라도 주가 하락률은 33%였지만 뭐 시간을 두고서 주가는 항상 전고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수습이 된다면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측면에서 강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간 선거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하원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거고요. 중간에 좀 민주당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상원은 좀 팽팽한 거죠, 지금 팽팽. 네, 그렇습니다. 네.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인들이 출마했던 네. 지역들이 공화당이 많은데요. 네. 여기에 민주당이 자객 공천을 보냈고요.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선거 그 캠페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상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현재 확률은 50%,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의 확률은 현재 40%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이 상원은 역시 민주당이 지키는 쪽이 그러니까 우세하군요, 아직까지는요.
자, 중간선거 얘기했고요. 최근에 경제 미국의 몇 가지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8%가 줄었다. 결국 미국도 주택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최근에 불어닥친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재 가격도 급등을 네. 했고요.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과 같은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 거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값이 싸다, 비싸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계 수입을 가지고 직장만을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주택 가격이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 또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현재 그 주택 가격이 위험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선은 기존 주택이고요. 붉은색 선은 신규 주택입니다. 수입 대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란색 선인 가계 그 부채 비율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절대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모기지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택을 투매하거나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는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큰 폭의 미국의 주택 가격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브프라임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 금융 시스템이 그때는 사실 우려가 됐던 건데 지금은 주택 가격 하락하지만 그런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당시를 보더라도 주택 그 담보 대출 비율이 25%에 달했지만 현재 변동금리 25%가 변동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동금리가 3%에 불과하고요. 또 대출자의 신용도가 그 당시에는 낮았지만 지금은 프라임이라든지 슈퍼 프라임일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또 중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절대 버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또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하고요. 금융 당국도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면서 자본도 튼실하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 미국 그 경제를 이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건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미국의 중간 선거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최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상승폭을 거의 반납해서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코스피가 아까 2250선 정도에 있었는데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지금 2237로 그냥 1포인트 정도 강세를 유지하는 정도고요. 코스닥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내림세로 전환을 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에서는 주식을 사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네요. 예, 오늘 이슈 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